찌릿찌릿 짜릿짜릿 유쾌하고 발칙한 토크쇼. 안녕하세요. 유쾌한 여자 강현주입니다. 자, 지금부터 남녀분색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발칙한 남자 안영민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발칙한 남자 안영민입니다. 영민 씨, 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제 몸에 위대한 탄생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또 위대한 탄생이에요? 사실 제가 남녀분석의 이 남성 대표로 출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해야 네. 우리나라 이 남성들이 강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근, 네. 식스팩 네. 계획 세웠어요. 아직 계획만 세우신 거예요? 네. 운동은 안 하시고요? 운동은 내일부터 해야죠. 알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멋진 식스팩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유쾌하고 솔직한 토크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남녀본색 이번 시간은 또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눌지 궁금하시죠? 비뇨기과 전문의 신승목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예. 제가 딱 보는 순간 정말 저희 집 위층 사시는 형님 같은 느낌. 네. 오늘은 우리 동네 형님과 함께하는 편안한 방송 기대해도 좋을까요, 선생님? 예, 기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방송으로 어떤 말씀 해주실지. 뭐 그냥 솔직하고 그다음에 담백한. 예. 정말 이 훈남 이미지랑 너무나도 잘 어울려요. 저요? 아니요, 우리 선생님. 선생님. 네. 이제 형님이라고. 형님 화이팅. 네, 이웃집 화이팅 그 형님 같으시니까요. 네, 저는 또 뭐 앞집 사는 교회 누나 정도 하겠습니다. 그 누나 이뻐요. 왜 그러세요? 이쁘잖아요. 네, 아닌가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어젯밤 11시 39분 어디 있었어? 그야말로 집에 있었죠. 집? 집 어디? 침대. 침대? 좋았어? 2시간 넘어가니까 지루하고 재미없고 힘들던데요? 2시간? 말도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 조삼 다 나와.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전 피해자라고요. 봐봐, 이 조사 결과 그 남자 지루증으로 밝혀졌어. 알면서도 일부러 몰창한 거지. 지루증 몰라? 그거 왜 나한테 묻죠? 그런 건 남자한테 물어봐야죠. 지루증과 역행성 사정.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긴데요. 네. 영민 씨 혹시 알고 계셨어요? 글쎄요, 저도 사실 오늘이 이 사전기능장애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사전기능장애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저희 개봉동학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좀 생소한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어떤 증상입니까, 이런 거? 예, 크게 사전기능 장애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조루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루증, 그리고 이제 역행성 사정을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단어 뜻대로 조루는 사정 자체를 빨리 하는 그런 증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지루는 어떻게 보면 그 반대입니다. 사정을 굉장히 높게 하는 그런 증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행성 사정은요. 사정을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정액이 분출이 안 되는 그런 증세를 말하죠. 아니, 그런 증상이 확실히 있는 거죠? 예, 그럼요. 왜냐면 지금 글쎄요, 이거 제가 잘 모르는 그런 분야 지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야, 이거 오늘 저희 개봉동학회 소집 한번 해야 돼, 비상 소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맨날 그 개봉동학회에서만 배우니까 그렇죠. 항상 그렇게 음지에서만 배워가지고 오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이 남자들도 잘 모르는 이 그 지루증과 역행성 사정 전문가께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건지. 예, 그 지루증을 논하기 전에 먼저 조루증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지루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네. 예, 조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보면 사정하기를 원하지 않죠. 오랫동안 사정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사정이 컨트롤 안 되면서 빨리 이렇게 사정돼 버리는 걸 조루증이라 그러고, 정반대로 지루증은 본인은 무지 사정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정 자체가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지루하게. 증세를 지루하게 네. 네, 그걸 지루증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이게 사정을 오랫동안 못 한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왜냐면 제 상식으로는 아니 빨리 해서 문제지 이게 안 되고 계속 오래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자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왔을 때 보면은 제가 이게 여쭤보거든요. 이게 관계하실 때 보면은 한 몇 분 정도 하시는 것 같냐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의외로 보면은 1분 그 이내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굉장히 만족하세요. 실제로 파트너분도 만족하시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1분 안에 이렇게 사정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오르가즘 3번 느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간의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 문제 같지는 않고요. 이제 관계를 하다 보면은 그 파트너가 이게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남편이 굉장히 사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사정을 못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본인도 굉장히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혹시 사정을 못하는 게 내한테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흥분이 안 돼서. 그렇죠. 이제 우리 남편이 보면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뭐 애 놓고 나서 뭐 이렇게 아래쪽이 좀 이게 뭐 밑으로 이렇게 애기 놓고 나서 넓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가슴도 좀 이렇게 탄력도 적어지고 몸도 이게 다리 떨어지고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이래 가지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내 탓이요 이래 가지고 이 상담하러 오시는 여자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면 뭐 지루증이나 조루증 두 증상이 다 어떤 그 상대 파트너한테 참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증상일 그러니까요.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간이잖아요. 중요하죠. 저번 시간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조루증은 그 사정이 1분 이내에 사정을 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루증은 얼마나 지루하게 시간이 끌어지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뭐? 네.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 어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섹스의 어떤 패턴에 따라서 자기 와이프는 뭐 한 30분 안에 오르가즘을 3번을 하는데 3번째 될 때 자기는 사정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 근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와이프 같은 경우는 우리 와이프는 2시간 동안 뭐 5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계속 맞춰줄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2시간 동안 한다 해가지고 지루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무지 사정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하는 그런 경우를 지루증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 지루증 환자의 어떤 그 성생활 패턴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오래 합니다. 오래 하면서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이제 질 쪽에서도 염증이 생기죠. 그다음 경부 쪽에 염증이 생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성교통 같은 게 생깁니다. 이제 관계하면 아프고 이러니까 여자분들도 이게 자꾸 이게 회피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남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습한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음부습진 같은 게도 생겨요. 그러면 습진 생기면은 딱지지죠. 딱지지면 간지럽죠. 계속 긁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하기 싫다고. 서로 안 하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남성들 같은 경우 이제 뒷방으로 이제 빠지죠. 해가지고 이제 뒷방은 뭐예요? 야동이나 이게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자유 같은 쪽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제 또 그걸 그 아내가 이게 또 뒤에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난리가 자존심 상하고 난리가 나죠 또.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가 너무 이렇게 오래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만족도 못 하는데 그냥 몇 시간씩 끌고 있으면요. 이거 정말 완전 중노동인데요. 예, 아니 뭐 서로 여자 남자 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뭐 1-2시간 뭐 3-4시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차라리 그 시간에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면 복근이라도 생기고 근력이라도 늘지. 이거는 무슨 힘들겠네요 정말. 그러게요. 인정도 못 받고. 안쓰럽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이 역행성 사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예, 역행성 사정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었어요. 이게 참 뭔지 궁금해요. 아까부터 숨겨놓은 게 그거였군요. 네. 자, 우리가 보면 이게 여기 고환입니다. 고환이고요. 이게 이제 방광입니다. 방광이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한테 없는 이렇게 전립선이라는 이런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도가 이렇게 쭉 내려가죠. 요도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전립선이 이렇게 요도를 방광아래 쪽에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거 삼각형처럼 이렇게 보이는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사정관이라 그러는데 역경성 사정이라는 게 요쪽에 경부 쪽에 있는 요 부분이 기능을 잘못 이게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정이 거꾸로 되는 이런 걸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사정은 지금 되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본인 사정했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바깥쪽으로 안 나오는 거죠. 거꾸로 이제 방광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관계하고 나서 이제 그 소변을 볼 때 이렇게 정액이 섞여 나옵니다. 그럼 아무래도 방광 쪽으로 가게 되면 방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방광 쪽에 어떤 기능적이라든지 뭐 질환적으로 문제 생기는 것보다도 이게 나중에 이렇게 뭐 임신을 앞둔 그런 부부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쪽으로 나가야지 제대로 이렇게 임신이 되는데 그렇죠. 뭐 소변하고 섞이다 보면 정자들이 다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정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양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양 많은 사람들 굉장히 뿌듯해요. 맞아요. 내가 이게 남성으로서 이게 대단한. 근데 이게 뭐 그런 사람이 뭐 사정을 했는데 하나도 이게 나오는 게 없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남자로서 끝났구나. 다 했네. 이제 다 했네. 그러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이런 증세가 일어나고 나서 굉장히 우울증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정액이 안 나오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안 영어로 이야기하면 역경성 사정은 드라이 이제큘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완전 메말란 거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거는 방광에 이렇게 계속 고여있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불임이라고 하니까 뭐 2차적인 어떤 문제는 없다고 해도 뭐 신혼부부나 이런 부부들한테 아주 나이가 어린 부부들한테는 굉장한 치명타겠어요. 그럼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걱정이 많거든요. 이건 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또 치료를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 사정의 순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극치감에 다다오르는데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건? 근데 실제로 보면 느끼는 그거는 다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요? 예. 그럼 아까 정액의 양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 양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람의 뭐 정력이라든지 능력이 좀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거는 없고요. 이제 정액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남성 호르몬의 어떤 수치라든지 그런 거는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돼 있죠. 한간에는 물을 많이 먹으면 양이 좀 많다. 저희 학회에서 나온 건 아니고. 아니, 저희 개봉동학회 아니에요. 쓸데없는 게 많아요. 인터넷에서 선택하는데. 형님. 이거 좀 괜찮습니다, 이미. 양이 나온 김에 물을 많이 먹어야 사실 그것도 액체잖아요. 선생님. 물량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없나요? 실제로. 저는 근데 실제로 좀 관계가 되는 게 고환의 크기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요? 간혹 보면 좀 유독 크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양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요? 우리가 외래에서 이렇게 초음파 같은 거 해보면요, 고환의 크기하고 정액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정낭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보였다. 이게 정낭이라는 게 이게 전립선 위쪽에서 사슴 뿔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양 자체가 동양인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양성이 양이 많아요? 부럽네요. 자꾸만 저렇게 쓸데없는 걸 부러워하세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지루증과 뭐 역행성 사정 이게 증상을 겪는 분도 참 심리적으로 힘들겠지만 파트너한테도 굉장한 어떤 고통을 줄 수 있는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민 씨도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 증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남자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잘 몰라요.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걸까요? 뭐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외래에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볼 때 성기능 장애 환자들 중에서 3에서 4% 정도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에서 이렇게 보면은 발기력 자체에서 장애가 있어가지고 발기가 잘 안 돼서 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묻혀 나가는 거죠. 지루증 환자들은 묻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환자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제가 이렇게 그 보면서 이렇게 사정 자체가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사정 자체를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해온 그런 경우도 있다고. 사정을요? 예, 그런 것도 뭐 지루증 범주에 이렇게 있는데 네.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는 본 적은 없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교통사고 환자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척추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놓여 있는 식물인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환자분들도 발기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정을 평생 동안 못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네. 평생 동안 아예 못한 거는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뭐 좀 믿기 어렵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참 영민 씨나 저나 성이나 어떤 성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미처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사실 이 방송을 하기 전에는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누구와 대적을 해도 예, 밀리지 않을 것이다. 네. 예, 참 제가 무지했어요. 예,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밤을 지새우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정말 이 빠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 화장실 수채구멍에 엉킨 머리카락을 보면서 눈물을 훔쳤던 이번 주도 별걸 다 하는 랭킹 쇼쇼 준비했습니다. 아, 예. 네, 성 그리고 이번 섹스 주 이것이 진리. 이것이 진리다. 예, 성과의 섹스의 진리를 한번 네. 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수록 이 어떤 그 차트의 그 수위가 조금씩 이제 네 그렇죠. 중요해지고 있네요. 예, 네. 여기 곧 알몸이 나올 것 같아요. 아우 그러니까요. 네. 자, 먼저 3위. 네, 어떤 예. 것이 진리인지 한번 열어주시죠. 3위. 짠. 사정을 오래 참을수록 정력이 좋아진다. 이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오래 참으면 이거 진짜 정력이 좋아지나요? 남자들끼리 이런 시합해요. 정력이 좋아지는 것보다 저는 이제 사정하는 어떤 그 정력의 양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한 적이 있었어요. 참으니까. 네. 예. 남자들끼리 이런 시합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시합을 해요? 어떻게 제가 개봉동학회에서 또 이런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어렸을 때 이거 네. 정말 표현을 어떻게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 시합을 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제 친구들이 네. 저는 이제 안 해봤지만 네, 네. 예, 들었는데 예, 궁금한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네. 그 당시에는 저희 이제 몰랐으니까 네. 그냥 막연한 지식으로. 네, 선생님 어떤가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을 참아가지고 이렇게 정력이 좋아진다는 거는 그 근거가 아무 근거가 없죠. 그래요? 예, 예. 실제로 이제 사정을 계속해서 참게 되면은 이제 뇌에서 이렇게 사정을 조절하는 그 뇌 중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사정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참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루증으로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거를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예, 예. 저희는 사실 왜 이렇게 영화 보면은 그날을 위해서 정말 복수의 칼날을 갈기 위해서 네. 쫙 조용히 아껴뒀다가 한 방 빡 때리잖아요. 네. 비슷한 원리인 줄 알았어요. 그날을 위해서 언젠간 우리도 써먹을 그날을 위해서 사실 네. 계속 참아왔던 우리 친구들 네. 쓰세요. 네. 참았다가 못 되겠네요. 그쵸? 그러게요. 오늘의 주제랑도 진짜 아주 관련이 많았어요. 지루가 되는 어떤 그 요인일 수도 있겠네요. 사정을 예. 오래 참는 거. 결국 세 번째는 진리가 아니다. 네. 아니군요. 예, 아닙니다. 맨날 예. 이런 식이에요. 네. 안 잘리려고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오는데 네, 뭐 예. 중요한 거는 뭐 네,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 진리. 짜잔, 소변줄기와 정력은 비례한다. 이거는 자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 복분자와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 복분자가 정말 팔순 노인이 뭐 요광을 뒤엎는다. 네. 그리고 복분자 정말로 그 설화가 있거든요. 이 고창 선운산에서 네. 노부부가 아이를 낳거든요. 네. 근데 아이가 남자아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온갖 약재, 산삼 뭐 다 먹여도 애가 빌빌거려요. 근데 어느 노숙이 지나가다가 산에 있는 검은 딸기를 따서 먹여라. 그 아이가 먹더니 바로 용을 깼다는. 아이가 그만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아, 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력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변이 세면 정력이 세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뭐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병광세전인가 네, 나올 네. 때 그 병광세 이렇게 소변 이게 산에서 이게 소변을 보면서 이게 막 그 나무가 이게 쓰러지고 하는 뭐 소화전 같잖아요. 예, 무슨 만화에서 막 불 붙잖아요. 막 예.
불고 난리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소변 줄기를 결정하는 거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전립선을 통과하는 요도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전립선이 어느 정도 덜 누르냐가 제일 큰 어떤 그게가 되고요. 두 번째는 방광의 어떤 수축력입니다. 방광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그 힘이 좋아가지고 수축하는 힘이 좋으면은 오줌 줄기는 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증상하고도. 자,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세요. 한 번만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왜냐면 그래도 남성 대표인데 오늘 네. 면목이 없게 됐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견광세 영화 말고도요. 그 가루지기라는 영화에서도 막 그 소변줄기 가지고 막 그 동네 안악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저게 어떻게 된겨? 방금 그 눈빛에 네. 동네 안악내 눈빛이 느껴졌어요. 네, 네, 그 영화들에 그럼- 나왔었던 그 막 거대한 소변줄기가 다 거짓이었네요. 예, 그거는 네, 뭐. 속설에서 나온 그런 스토리예요. 한 개 아니었군요. 남았습니다, 영민. 두 번째도 진리가 아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완전 맞다고 생각했는데. 네. 자, 그러면 제 자존심상 첫 번째 나올 진리는 맞았으면 좋겠지만 네.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성관계 시간은 길수록 좋다. 압력. 아. 이거는 뭐 우리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예. 시간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예민하게 굴고. 네. 어떤가요, 선생님? 성관계 시간 길으면 좋나요? 뭐 길어서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지루증 환자분들이 서너 시간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그 염증이 생기고 근데 뭐 산부인과 가서 치료를 받고 근데 그런 거 해소가 이렇게 그 뭐 계속되고 그러면은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너무 긴 것보다는 적당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게 이제 궁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뭐 남자분도 어떤 그 섹슈얼 액티비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여자분도 보면 이렇게 섹스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자도 충분히 그 컨트롤할 자신이 있고 여자도 충분히 오르가즘을 여러 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 하면서 뭐 여러 번 아주 뭐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1번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성관계 시간은 적당히. 무조건이 적당. 아니라 그냥 적당히 예, 적당한 게 길면 좋다. 좋을 수도 예. 있다. 2번은 상대에 따라서. 속았고요. 3번도 괜히 했네요. 예전에 이런 네. 시합들. 예. 예. 참. 그림에만 너무 이렇게 좋게 웃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영민 씨 뭐 오늘 이렇게 준비해 온 거 보니까 영민 씨와 또 그 개봉동 앞에 여기는 정말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네. 아니 뭐 정말 사실 제가 좀 많이 돌아왔네요. 예. 네네. 진작에 이 남녀 분세 작년부터 할 걸 그랬어요 우리. 네, 너무 말이에요. 늦게 시작했어요. 예. 네. 아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보니까 영민 씨는요 어떤 이 그 방송을 한다는 취지보다는 여기 와서 무슨 그 과외 공부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아유 뭐 많이 배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요 우리 영민 씨가 원하는 공부를 좀 계속 해보죠. 그 지루증과 역행성 사정은요 이제 뭐 어떤 건지는 알았고요. 도대체 어느 경우에 생기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글쎄요, 이제 그 지루증은 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기질적인 원인과 그리고 이제 심인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그 구분하는데요. 그 기질적인 원인은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떤 올가닉한 어떤 그 신경의 변성이라든지 그런 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 둔해지는 거죠. 신경 자체가 이렇게 민감했던 것들이 보면은 신경이 이렇게 푸석푸석해지면서 네. 이게 변하면서 이렇게 그 감각 자체가 떨어지면서 사정 자체를 이렇게 못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당뇨병 합병증 중에서 뭐 이렇게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그 발가락이라든지 손가락 자체 끝 부분이 이게 그 피 자체가 잘 통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절단한다든지 네네.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페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자체가 이렇게 변성이 오면서 사정이 안 돼요.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심인성 같은 경우는요, 그 심리적, 그야말로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그
뭐 자위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잘 되는데 뭐 관계만 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포비아, 그러니까 그 공포심이 있어가지고 그 사정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뭐 연애를 오래 하셨다든지 안 그러면 결혼하셨던 그런 부부들 중에서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그 조금 그 약간 신선미가 떨어진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좀 감각 자체가 이렇게 무뎌지면서 사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전부 다 심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역행성 사정은 어떤 건가요? 역행성 사정은 외래에서 볼 때는 거의 수술하고 관계돼가지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 그 내시경 수술하고 나서 그 방광경부 자체가 기능이 없어지면서 역행성 사정이 대부분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래에서 많이 보는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 당뇨병이 타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타입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와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나이 20대 초반, 뭐 20대 중반,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방광경부의 그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정이 이렇게 그 역행성 사정이 되고 불임으로 해가지고 많이 오시죠. 네. 예. 역행성 사정은 심리적인 거리가 좀 머네요. 완전히 거리가 멀죠. 기능적인. 거의 기능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루증은 심리적인 원인도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젊은 층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 이 연령층은 어때요, 환자의? 실제로 보면 외래 방문하는 그 연령층은 다 젊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은 뭐 지루증이 있는데 보면 나중에 40대 이후는 어차피 발기부전이 같이 동반되니까 그 사람들은 지루증이 있으면서도 발기부전 환자로 오니까 그것 좀 다 매스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다 젊죠. 대부분 다 지루증으로만 오는 분들은 좀 젊으신. 예, 그리고 실제로 지루 환자들 외래에서 볼 때는 심리적인 것보다는 기질적인 원인으로 해가지고 오는 그런 당뇨병성 뭐 변성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수술하고 관계돼 가지고 뭐 그거 문제 돼 가지고 오는 합병증으로 오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네. 어쨌든 이 성관계는 지속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을 잘 안 찾는 거예요. 어떤 그 특별한 질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병원은 최후에 가장 나중에 좀 안 될 때 막 아파서 아니면 걱정이 너무 돼서 사실 젊은 여자분들도 산부인과 가기 좀 꺼려지잖아요. 남자랑 똑같아요. 비뇨기과 가기가 참 어색합니다. 이거 참 어떻게 내가 괜히 뭐 죄인 같고 뭔가 어색하고. 오래 한다 그러면 다들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그게 막 이게 내가 좀 병인가? 라고 또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괜히 막 그런 고민 나는 1시간 정도 넘게 고민이냐고. 그러니까요. 장난치냐.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될 수 있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이것도 이제 기질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초반에 저희들 이제 상담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당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 당 컨트롤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상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병원을 가야지 이게 치료가 되는 건데요. 매번 느끼지만 병원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병원에서는 이 역행성 사정이나 그 지루증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해주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역사정은 남성이 스스로 이제 금방 알아차리기가 좀 쉽잖아요. 사실 어떤 그 사정이 되는 그 정액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루증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게 지금 지루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정력이 세서 오래 하는 건지. 맞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좀 애매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외래에서 이렇게 쭉 환자 이야기 가만히 이렇게 귀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지루인지 병강세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 키 포인트가 뭐냐면은 본인이 이게 사정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느냐 못 하느냐 요 차이인 것 같은데. 본인이 얼마든지 오래 하는데 사정이 컨트롤이 되면은 그거는 병강세죠. 네. 컨트롤 안 되고 무조건 오래 하면 그거는 완전히 환자입니다. 상상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자,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조루증 환자라든지 지루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에서 이제 그거를 기질적인 걸 구분해내기 위해서 진동각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진동각 검사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오감 중에서 뭐 통각, 후각, 무의각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진동한 바이브레이션 하는 그걸 갖다가 이게 이용해가지고 하는 테스트인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외래에서 7에서 8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뭐 7 미만 같은 경우는 민감한 거로 보고 8 이상 같은 경우는 둔감한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게 비근한 예로 뭐 조루, 지루도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조루나 지루 같은 경우도 이제 진단해 내지만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가즘 잘 못 느끼셔가지고 산부인과 쪽에서 이게 잘 못하니까 어떤 경우는 뭐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비뇨기과 쪽을 이제 부부 치료하시면서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음핵이라 그러죠. 크리토리스 부분을 이렇게 진동각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게 본인이 진짜 정말로 난 진짜 정말 민감한 것 같아요. 해보면은 거의 한 1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둔감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전혀 이제 자기는 이제 뭐 50대 때까지 아직까지 오르가즘 한 번도 못 느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해 보면은 뭐 14, 15 이렇게 막 도내져 있으면은 그 부분 보면 음액이 완전히 다 쌓여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경우는 이제 그걸 다 걷어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음액을 그렇죠 수술을 해줘. 그게 여성 복용입니다. 여성 복용? 예. 남자들만 초등학교 때 저도 거의 무슨 지병되듯이 끌려가가지고 막 울고불고 로봇 사줬거든요. 저희 엄마가. 여자도 예, 실제로 여성 복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예. 워낙에 이제 많이 오픈하다 보니까 그거도 이제 뭐 부부 같이 이제 심리 치료 같은 거 하면서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예. 역시 병원을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스스로 어떤 자기에 대해서 진단을 딱 내려오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사실 일치하나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역행성 사정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이제 사정했다 생각했는데 파트너는 이제 몇십 년 사는 파트너 알잖아요.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결과물.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자의를 합니다. 부터. 그러면 이제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면은 이제 본인이 진단해가지고 오시죠. 이제 그런 경우 거의 뭐 진단 정확하고요. 뭐 아까 지루증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사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진단 키포인트죠. 그러면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또 영민 씨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뭔지 알겠다. 네, 뭔지 알죠? 네. 바로 자가 진단.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병원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괜히 궁금해. 내가 어느 정도 선인가 이 레벨이 혼자서 해볼 수 있는 이런 건 있나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컨트롤의 여부 그게 이제 자가 진단 그거죠. 컨트롤의 여부. 예.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 뭐 1분에도 사진이 가능하고 2시간째도 가능하다. 그거는 지루가 아닙니다. 2시간 하더라도. 근데 뭐 나는 뭐 30분 안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정말 뭐 항상 보면 2시간에 3시간 안에 뭐 겨우 한다. 그거는 지루죠. 야, 그럼 정말 엄청난 분들은 시간을 자기가 예고를 하는 거예요. 3분! 그렇죠. 3분에 딱 끝내고 10분 여자한테 예고를 해주면 정말 부인이 정말 행복해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어떻게 결혼 안 하신 분들 남자들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선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시죠. 여자분들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3분 정도 이제 감을 잡고 뭐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분은 이제 파트너가 여러 분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맞춤형으로 다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 건전하게. 죄송합니다. 너무 심플하죠. 제가. 그냥 괜찮네요. 맞춤형 괜찮은데 일단 따로 저랑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방송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피디님께서 알아서 다 표출해 주시거든요. 근데 또 질문이 있어요. 이제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원인은 우리가 알았으니까 치료 방법. 그렇죠. 치료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치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이제 지루증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루증 중에서 이제 기질성 원인의 어떤 지루증 같은 경우는 언더라인한 어떤 병, 그러니까 뭐 당뇨라든지 그럼 다른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는 뭐 당이 있으면 당을 컨트롤한다든지 하는 그게 바로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거는 심리 치료를 따로 하죠. 뭐 정신과에서도 하고 저희 뭐 비뇨기과 외래에서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심리 치료할 때는 파트너하고 두 분이서 이제 같이 오시게 해가지고 그 심리 상담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합니다. 예. 역행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수술. 예, 역행성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사정 자체가 이제 그 교감신경하고 관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약 중에서 에페드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이제 드시게 하면서 보통 수술은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약 먹으면서 이렇게 기다려보면 돌아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 뭐 두 증상 다 차분하게 인내를 가지고 치료를 잘 받으면 다 해결이 되겠네요. 예. 그러게요. 네. 근데 이 심위성 지루증의 경우에는요, 네. 파트너랑 같이 어떤 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파트너 역할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뭐 구체적으로 파트너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지금 6년째 지금 중국하고 지금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 외국 진료를 같이 하는데 중국이요? 예. 그래서 그 보면은 우리나라 그 분들 중에서 굉장히 이게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대화가 너무 안 하세요.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밝은 데서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여자분들은 좀 약간 이렇게 그 어두운 걸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러면은 남자가 뭐 그런 분이 이제 지루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본인이 양보할 건 좀 양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해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제가 봤는데 뭐 대부분 다 청결하죠. 그래서 관계하시기 전에 대부분 다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이렇게 관계를 하는데 어떤 남성분들은 여자분이 씻고 나면은 성감이 확 떨어지는 거야. 왜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그거는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그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개봉동학회 가서 여쭤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그런 계신 어떤 거예요. 각각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섹스에 있으니까. 대한 어떤 판타지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대화로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게 치료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저희들이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것도 저희들 역할이고요. 그렇다면은 뭐 그 파트너가 해줄 수 있는 건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예. 불을 좀 켜고 한다든지 본인이 안 씻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양보할 거는 좀 양보를 좀 하고 안 씻더라도 이제 내가 발은 꼭 씻어야 되겠다. 그럼 발만 좀 씻는다든지 불도 뭐 그렇죠.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발에 또 짐작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또 많거든요. 그러면 그건 또 씻으면 안 되죠. 머리만 감면 되는데 다른 이제 쪽으로 뭐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치료 과정을 함께 하다 보면 어떤 그 성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영민 씨가 항상 신경 쓰시는 그 음식이나 음식 중요하죠. 뭐 아니면은 뭐 운동이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그 남성 호르몬은 저희들이 창과 방패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하죠.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그 남성 호르몬은 대부분 다 이렇게 지방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 정력에 좋다는 음식, 특히 장어 같은 장어. 예, 그거는 굉장히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먹고 나서 바로 이렇게 남성 호르몬 바로 이렇게 반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제로 보면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정력에 좋은 음식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방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또 그 혈관에 이게 때가 끼죠. 때가 끼면은 이게 발기력이 또 현저하게 저하가 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발기부전이라든지 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요새는 다이어트 열풍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 뭐 다이어트 한답시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방식을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심각한 발기부전이라든지 뭐 지루증 같은 이런 성기능 장애가 오게 됩니다. 예. 삼겹살도 지방이 많죠? 네.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 비만학회에서 그 80세까지 건강한 성생활을 하기 위한 그 비결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내놨는데 그거는 일주일에 5회, 하루에 30분 조깅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5번, 뭐 하루에 30분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환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본인을 위해서 하루에 30분만 좀 시간을 좀 내라. 그러면은 굉장히 뭐 거의 한 80세 이후까지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참 그게 쉬우면서도 어렵죠. 제일 어려워요. 30분씩 뛴다는 게. 예. 자전거 타기 이런 것도 좋나요, 근데?
왜냐면 자전거 좀 안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자전거는 전립선에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 회음부 쪽을 압박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담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자전거 못 타게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지방이 많은 삼겹살을 먹고요. 예. 뜨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괜찮겠죠. 먹고 뛰어야지. 근데 뭐 지방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참 애매하네요. 그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식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음경 쪽에 혈관에도 지방이 쌓여요? 이렇게 막? 그럼요. 음경도 혈관이죠. 아유, 물어볼 걸 물어봐요. 심장 혈관이나 뭐 음경이랑 똑같습니다. 아니, 예. 남자의 어떤 그곳은 소중하니까요. 좀 다른 줄 알았잖아요. 혈관이 어떤 다른 좀 다른 구조로 좀 좋은 거 된 줄 알았잖아요. 영민 씨는 몸속에 피가 부위별로 흐르시나 봐요. 아유. 저거 소중해요. 네, 이번에 시청자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함께 해결하는 시청자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의뢰인 한번 만나보시죠. 이걸 말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얼마 전에 혼자 자유라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방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딱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목소리 초점으로. 근데 놀라서 손으로 소리를 꽉 쥐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서정이 안 됐는데 서정하기 바로 직전까지 축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쩌죠? 혹시 오반에 계속 남아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될까 걱정되는데 어떡하죠? 아유, 20대 중반에 이렇게 부모님한테 들켜버렸으니 이거 뭐 너무 창피하고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10대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사정을 그냥 막아버린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글쎄요, 이제 그 사정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기득권을 이렇게 확 움켜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실제로 외래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오르가즘 역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시거든요. 네. 제가 지금 정말 진짜 말리는 것 중에서 하나인데, 물론 뭐 사정 자체를 하면서 역행성 사정도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사정관 내로 이렇게 역행성 그 정액 자체가 사정관 안으로 들어가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립선염의 만성 전립선염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만성으로 되면은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이건 꼭 이렇게 피해야 되는 것 중에서 하나입니다. 예.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예. 진짜 여러 가지 위험한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비단 이번 의뢰인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이라면은 누구나 한번 좀 이렇게 자위를 하다가 뭐 걸릴 뻔한. 네. 왜냐면 이제 끝물에 막 문이 열리거나 그렇죠. 누가 막 똑똑똑하거나 그러면 급하게 막 이렇게. 네. 예, 사실 제 친구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개봉동학회 얘기를 또 빨리 해주시죠. 예, 그 작년 총무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그 친구가 그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스테레오 헤드폰을 끼면서 혼자 이제 완전히 그 모니터에 빠져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데 만족스럽게 네. 딱 끝마치고 눈을 뜬 순간 옆에 참외가 깎여가지고 포크가 하나 놓여져가지고 네. 이게 이제 참외의 출처는 어머니겠죠. 근데 그렇죠. 어머님이 거의 넓은 마음으로 네. 예, 그래 아들 뭐 너도 남자구나. 예, 하는데 방해는 못했다. 그래서 조용히 놓고 하셨다는. 아유. 근데 그 뒤로 그 친구가 약간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 네. 좀 압박감이 있나 봐요.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만 되면 참외가 생각나서 지금도 참외는 먹지 않는다는 네.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뒤로는 늘 이런 얘기를 하죠. 방문은 꼭 잠그자. 예, 2개 있으면 2개라도 잠그자. 없으면 뭐 피아노라도 옮겨서 네. 철통 보완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중요하죠. 방문 잠그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루증이나 뭐 역행성 사정, 네. 뭐 이제 어떤 그 모든 질환들이 그렇잖아요. 다 예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런 그 지루증이나 역행성 사정을 조금 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정말 진짜 외래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 요새는 소아당뇨도 많고 청소년 당뇨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당 조절만 잘하고 컨트롤 잘하면은 합병증이 잘 안 온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성인병이 워낙 많이 늘어가는 추세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컨트롤만 잘하면은 이런 지루라든지 역행성 사정 같은 건 얼마든지 제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질성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심인성 조류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대화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제가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국에서 조루증 같은 경우를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상담을 할 때도 부부가 같이 이렇게 받으시고 수술할 때도 보면은 아주머니가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세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조루증 수술하면서 부인이 따라온 경우를 지금까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이렇게 공감대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의를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혼자서 이렇게 스스로 내가 빠를 것이다 해가지고 수술 받고 이렇게 뭐 고민하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치료도 가능하고 예방도 가능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갑자기 네. 김대희 씨랑 신봉선 씨가 보고 싶어요. 왜요? 대화가 필요해를 자꾸 하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면서 밥 먹고 싶네요. 선생님 삼겹살 먹으러 배고프다. 저렇게 먹는 거에 집착을 하십니다. 네, 선생님 아무튼 오늘 이 지루증과 역행성 그 사정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요, 선생님 중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떻게 중국말로 인사 가능하실까요, 선생님? 네. 짜잔. 그 정도? 네. 짧네요. 괜찮네요. 우리 사람 짜이젠. 네, 짜이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솔직 담백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남녀 본색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